이거 안 켜놔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027회 지식텔링, 네, 김성재의 톡톡 드림 제 56편,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편 하는데 한 7년 걸렸습니다. 네. 달아서 했을 때도 있고, 땜빵 했을 때도 있고, 네. 띠용띠용 했을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뭐 강 선생님이나 뭐 배우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 저보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40몇 편이면 더 대단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삶을 흐르게 하는 투두리스트 작성법. 네, 오늘 삶을 흐르게 하는 투두리스트 작성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매일매일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맞죠? 네. 막 이렇게 할 일이 막 넘쳐나지 않나요? 네, 뭐 다른 사람들은 보면 되게 여유로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특히나 내 남편은 더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리 할 일이 많아? 네, 뭐 이런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오늘 배은수 선생님은 혹시 어떤 할 일을 하고 오셨나요? 가족들을 위한 삼시세끼 준비. 아, 네. 내일 방문을 위한 준비.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다, 그죠?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을 하셨고. 오랜만에 오신 우리 최 원장님은, 오늘 어떤 할 일을 하셨습니까? 민원하고. 네. 하루 종일 서 있느라고 굉장히 힘드시죠, 그죠? 네.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는데 조금씩 이렇게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굉장히 프로다워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생님은 어떤 할 일을 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뭐 일상적인 일을 하고요. 네.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준비한다. 네, 또 갑작스럽게 또 생기는 네. 또 할 일이 또 굉장히 있으시다, 그죠? 이제 이렇게 살아보시면 매일매일 굉장히 할 일이 되게 차고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되게 차고 넘친다. 살짝 손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네. 네, 두 분. 나는 적당히 할 일이 있다. 이걸 살짝, 네, 좋습니다. 나는 뭐, 별 할 일이 없다. 네, 이런 분들은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넘쳐나면 사실은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렇게 있다 보면 그 할 일을 계속 미루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한다고 했는데 한 게 없는 경우도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우리 혹은 뭐 적당히 있는 우리도 이제 포함되지만, 할 일을 이렇게 투두 리스트, 그러니까 할 일 목록을 이렇게 좀 작성을 한번 해본다면, 할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오늘 삶을 흐르게 하는 투두 리스트 작성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스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여러분들 할 일 목록을 혹시 적어 보신 분 계십니까? 적으시는 분, 현재. 네. 어디에 적으셔? 종이에 적으신다.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이제 앱을 이용한다. 네, 그렇죠. 뭐 사실 뭐 종이로 쓰는 것과 그리고 이제 뭐 앱을 활용하는 것도 서로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에 쓰시는 분들은 이런 쾌감이 있다 하더라고요. 할 일을 적어 놓고 줄을 찍 이렇게 이제 하나씩 탁탁 끊는 그런 어떤 손맛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점은 그게 좀 부피도 있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앱을 사용하는 분들은 뭐 그런 손맛은 모르지만 아주 스마트하게 또 관리를 할 수 있죠. 그죠? 뭐 연동해 놓으면 뭐 휴대폰 잃어버리더라도 다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 전자에 있는 삼성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S펜이 있습니다. S펜.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구입을 하고 이제 S펜으로 저는 이제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합친, 그래서 이제 손으로 적습니다. 펜으로. 손으로 적고,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저는 쭉쭉 끌 때 이제 손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로 이렇게 이렇게 쭉쭉 구워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매일매일 할 일을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할 일이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를 할 일로 적어 놓는 거예요. 네, 김상욱 선생님께서, 우리 회장님께서 안 계신데 우리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더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할 일 목록이 있으면 뭐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겠죠, 그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할 일을 좀 한 3가지 정도만 적어놓고 네, 끝내주게 숨쉬기, 뭐 간지나게 자기, 뭐 작살나게 밥 먹기, 뭐 누구나가 이 목록을 적고도 이거를 다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할 일이 있죠. 뭐 일상생활의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내가 혹시 뭐 목표하는 어떤 그 목표에 좀 세부적인 어떤 구체적인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은 그냥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있는 뭐 공과금 납부하기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잡다한 어떤 할 일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꿈과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꿈과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또 잘게 할 수 있는 그 할 일 모두 이렇게 포함한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두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박선혜 선생님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목록을 이렇게 작성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안 까먹는다. 그렇죠. 대신 기억을 해주죠. 원래 이제 이런 걸 안 적으면 오늘 뭐 해야지 했는데 잘 때 보면 그걸 안 했어요. 맞죠? 그럼 좀 스트레스를 받죠. 그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할 일 목록을 적으신다고 하셨는데 목록을 적으면 어떤 장점이 있던가요? 보통 사무실에서 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를 줬고 오늘은 이걸 해야 되고 내일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업무를 줬죠. 이제 순서를 좀 이렇게 중요한 것부터 순서를 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뭐 이렇게 기한을 딱 지킬 수 있다는 거. 제가 오늘 준비해온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많은데 그것을 이제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통제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목록 작성을 안 하고 그냥 주먹구식으로 이제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할 일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두리스트의 장점은 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제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일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기한을 이렇게 정해두고 목록을 작성하면 제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할 일 목록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시간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잘한 일을 하다 보면 정작 내가 꼭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면 효율적으로 그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니 해도 스트레스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할 일을 못해서 다음에 또 미루고 또 그 할 일을 또 해야 되는데 계속 생각만 하고 그 할 일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항상 제가 예를 들은데 이제 지식틀린 강연을 준비한다. 강연을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생각만 하고 있으면 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지를 목록을 작성해서 시간을 배분해서 그 할 일을 한다면 스트레스를 또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할 일 목록을 거의 이제 작성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할 일 목록을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 강영 선생님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할 일이 너무 많거나. 네, 할 일이 너무 많으면 그것을 또 완수하지 못하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김영 선생님 계속 눈을 맞춰가지고. 스케줄대로 진행이 안 될 때 펑크가 나거나 우리가 갑작스러운 일이 네,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게 돌발 상황이 생김으로 인해서 완수하지 못한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할 일 목록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강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할 일 목록을 정리할 때 막 10가지씩 적습니다. 오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면서 쭉 적죠. 적는 거는 정말 잘해요. 그죠? 적기는 정말 잘 적는데 실제로 그것을 내가 해낼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내 능력까지도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할 일을 너무 많이 적다 보니까 목록을 적음에도 불구하고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할 일을 하실 때 그 할 일에 대해 할 일의 목록을 적어서 할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박수 선생님 뭘까요? 할 일을 적어서 그 할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할 일을 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목록을 적어놓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적힌 목록을 그냥 완수하는데 목적을 두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 청소를 한다. 방 청소를 하는 목적이 있겠죠. 방 청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쾌적한 환경에서 정리된 공간에서 내가 효율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라면 엄마한테 안 모르게 해라고 이런 게 있겠죠. 네, 그런 게 있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할 일을 완수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뚜렷한 목표가 있고 뚜렷한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힘이 생기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목적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 할 일이 완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할 일 목록이 굉장히 두리뭉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왜 두리뭉실에 이제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제가 이미지를 였냐면 강아지 이름이 둘입니다. 그리고 얘는 뭉실입니다. 두리뭉실의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할 그 이미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지었습니다. 야는 둘이고 야는 뭉실이. 네, 그래서 할 일이 굉장히 두리뭉실하다. 예를 들어서 내일 지식틀링 준비를 해야지. 강연 준비를 해야지. 이거 두리뭉실합니까? 구체적입니까? 두리뭉실하죠. 여러분들 분명히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지식틀링을 준비해야지라고 할 일 목록에도 적었을 수도 있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죠? 책상에 앉죠. 책상에 앉으면 뭐 합니까? 이제 컨텐츠를 찾아야 돼. 인터넷을 뒤지죠. 인터넷 좀 뒤지다가 갑자기 어떤 책이 있어요. 책장에 보고 책 보다가 그러다가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슬라이드 2개도 못 만들고 2시간이 지난 적이.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서 항상 마시는 게 컨셉 잡아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주제를 딱 생각해 놓으면 그 주제에 맞게 이렇게 가지를 치고 뻗어나가면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지휘트링 준비해야지.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할 일을 완수하지 못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자신감도 떨어지고. 세 번째는 마감 기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감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그 할 일을 적어 놓는다면 그 할 일을 어떻게 되죠? 차일피일 계속 미루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내일까지 뭘 해야 되는 거를 목록을 작성해서 그 기간에 해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일 목록은 적는데 기한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할 일을 완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입니다. 할 일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작성할까? 그리고 이제 완수하지 못하는 걸 좀 극복해서 좀 완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할 일 목록을 작성을 이제 하실 때 처음에 모든 이제 브레인스토밍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이것과 좀 비슷하게 내 할 일을 이렇게 쭉 한번 적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것도 적어보고 그 목표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구체적인 또 할 일을 이렇게 그냥 한번 쭉 적어보시는 겁니다. 기한 같은 거 정하지 말고 일주일 단위건 아니면 한 달 단위건 혹은 1년 단위든 간에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쭉 적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 우선순위와 목적을 정해서 그 할 일을 작성하는 겁니다. 우선순위와 목적. 여러분들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할 일을 그냥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진짜 해야 될 일. 저는 이제 우선순위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때 저는 요거를 많이 씁니다. 아이젠하워 박스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죠? 여기에 보시면 중요도 그리고 이제 긴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가장 1순위로 처리해야 될 게 이 아이젠하워 박스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면서 굉장히 긴급한 일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요 영역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좀 긴급하지 않은 거를 2순위로 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는데 좀 긴급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적임자에게 위임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거. 이런 거는 조금 길게 미뤄두기도 하고 아니면 그 할 일을 삭제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박선혜 선생님 뭐 하시는 일도 되고 일상 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일에서 뭐 당장 내일 네. 예약 좀 주세요 이러면 예약을 해다가. 시간 못하니까 오늘 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이제 뭐, 고객들의 어떤 뭐 예약하는 거, 그 여행지 예약하는 거, 그런 게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우리 서정수 선생님께서는 혹시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긴급한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 생활 속에서. 아, PPT. 네. 네, 강연을 지금 이제 하시고 이제 PPT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서투시기 때문에, 우리 서정수 선생님께는 PPT를 빨리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다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일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 김혜영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하지.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은 거. 중요하면서 네,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긴급하지 않은 거.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거. 예, 예, 예. 갑작스럽게 친구가 전화 와서 뭔가를 얘기하는 걸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 내지는 갑작스러운 아주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상담이 들어올 때. 네. 아, 네네. 그렇군요. 혹시 안지혜 선생님은 중요하긴 한데 긴급하진 않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중요하지는 않은데 조금 긴급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최 원장님.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거. 제 말이 어렵습니까?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거. 중요하긴 한데 좀 긴급하지는 않은 거. 네, 3번. 네? 안 중요한데. 아, 예, 그렇죠. 중요하지 않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긴급한 거. 안 중요한데 긴급한 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 서류 가방에 볼펜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내일 써야 되잖아요. 네, 좀 당장 좀 긴급하긴 하잖아요. 근데 뭐 내일 가서 누구한테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마트 갈 때 그 다이소 좀 들려가지고 볼펜을 좀 사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지 않아서, 네,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거. 뭐 그런 예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워 박스에 보면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먼저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촉박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1순위로 해야 되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순서가 맞는가? 라고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와닿았는데 저는 그때도 공감이 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은 거는 이런 거 있습니다. 하루에 독서 1시간, 한 30분 읽기. 이런 게 중요하기는 한데 긴급하지는 않죠. 맞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유능한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근데 그건 긴급하지는 않아요. 계속 뭐 책 들어본다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은 일을 우선적으로 해놔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중요하고 긴급한 일 혹은 뭐 중요하지도 않고 뭐 긴급한 일에 그것을 뺏기게 되어서 정작 장기 목표를 가는데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되게 공감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1순위로 두고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선순위와 목적을 정하라고 하는데 아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 할 일을 완수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할 일 목록을 적으면 그 할 일 목록이 아주 구체적이더라도 그 할 일 목록의 목적을 함께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은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저는 요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일이라고 제가 적고, 요렇게 적혀 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없는데, 마지막에 건 말씀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음이하고, 지우하고 매일매일 통화하는 걸 저는,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갈로가 되어 있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요렇고요. 그래서 이제 하음이하고 지우하고 통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긴급하진 않지만, 아이 통화를 하면서 애의 감정을 읽어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감정 코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긍정적으로 자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또 이런 교육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꼭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갈로 안에 제가 목적을 적어놨죠. 근데 목적이 안 적혀 있으면 다음에 통화하지 이런데 목적을 보게 되면 좀 바쁘더라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두 번째는 어머니께 안부 전화하는 거. 네, 효도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좀 외롭고 이렇게 많이 우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뭐 국 하나 뜨다가도 우와 대박, 국 진짜 맛있다. 역시 우리 엄마 뭐 소고기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는 한 남자에게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50대, 60대가 넘어가면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우울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린다는 어떤 그런 제가 그 책을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칭찬을 많이 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사랑한다 이 말도 이제 한계가 있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블루북 10분 정독하기라는 거는 이제 제 그 일 관련해서 정석 책입니다. 이제 수학에서 말하면 정석.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10분을 읽습니다. 한 6권이 되는데 얇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입사하고 한 4번 정도는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독서 30분, 그리고 독서 30분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책을 쓰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강연자가 되기 위해서 라고 이렇게 목적을 적어 놨고요. 그리고 뭐 보험관리 유튜브 시청을 주 3회 꼭 하나씩 시청을 하겠다. 유능한 보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미디어 플러스 영상이라는 것도 저희 회사에 있는 그 영상인데 그걸 보고 제가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갈로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할 일을 완수해 나가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 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감 기한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완수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지갑에 한 이 정도 신용카드 다 갖고 계시죠? 신용카드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용카드 결제일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용카드 결제일이 없다면 여러분들 돈을 내시겠습니까? 신용카드 결제일이 없다. 그러니까 마감 기한이 없다. 막 쓰기도 하고 뭐 마감 기한이 없이 원래 마감 기한이 지나가면 이자가 붙잖아요. 마감 기한이 지나가도 예를 들어서 뭐 이자도 안 붙는다 뭐 이러면 언제든지 갚아도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뭐 막 쓸 수도 있고 네, 그 대금을 계속 차일피일 계속해서 미루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할 일도 마감 기한을 정합니다. 이건 좀 강제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할 일에 우리 자신에게 강제성을 띠고 할 일에 대한 마감 기한을 꼭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적고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에 여기 보시면 이제 날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일단 날짜로 폴더를 다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폴더 안에 그날까지 해야 될 걸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을 완수해내는 100%는 아니지만 할 일을 완수해내는데 굉장히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구체적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작성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지금 내 방 꼬라지 아니죠. 내 방의 네,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리스트 목록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최 원장님 뭐 어떻게 적으시겠습니까? 이걸 보고 일단 버리고. 일단 버리고 버린 뒤에 정리. 네, 버린 뒤에 정리를 한다. 보통은 이걸 보면 이렇게 적죠. 방 청소하기 라고 적습니다. 맞죠? 근데 방 청소하려고 하는데 방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오늘 방 청소해야지 라고 이제 목록에 적어 놓고 하는데 너무 많이 지저분하면 하다가 어떻게 되죠? 지칩니다. 아이씨, 뭐 하겠다. 내일 해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미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방 청소하기가 두리뭉실한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잘게 좀 해야죠. 예를 들어서 바닥에 있는 물건 정리하기, 뭐 바닥 쓸고 닦기, 그냥 오늘 바닥 쓸고 닦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책상 정리하기. 이렇게 하면 언젠간 다 치우겠죠. 근데 두리뭉실하게 마감 기한도 없이 방 청소하기라고 적어 놓으면,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해 놓으면 그 할 일을 완수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3+2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할 일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강연할 때 한번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3+2 전략. 뭐냐 하면 3가지 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2가지 작은 일을 해라라는 겁니다. 6가지 하시면 안 돼요. 5가지만 해야 됩니다. 꼭 5가지만 하세요. 5가지. 10개 적어놓고 2개도 못하는 것보다 3개도 못하는 것보다 그냥 하루 5개만 딱 적으셔서 5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큰 일은 1시간에서 한 2시간 걸리는 거 3가지. 그 다음에 30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거 작은 거 2가지만 매일매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큰 일에 보면 1시간, 2시간 이런 거는 한 번에 끝내기가 사실은 힘들죠. 예전에 이제 정리 전문가님께서 오셔가지고 방 정리를 할 때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미지를 알람을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할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25분 정도를 알람을 맞춰 놓는 겁니다. 그리고 25분 동안만 해야지 하고 25분 동안 하시면 됩니다. 네,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5분을 쉽니다. 그리고 또 25분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1시간 동안 한번 해봐야지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오버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25분 정도는 여러분들 엉덩이 안 떼고 뭐라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25분 하고 5분 쉬고 25분 하고 5분 쉬고 그것을 이제 타임을 맞춰놓고 소리가 나잖아요. 하더라도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고 쉬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집중을 하게 되겠죠. 안 멈추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딱 오늘 제가 제안하는 건 5가지입니다. 큰일 3가지, 작은 일 2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삶을 흐르게 하는 투두리스트 작성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투두리스트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번째는 투두리스트를 완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 네이버 지식인의 할 일이 어떤 뜻인지를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 오시는데. 자, 시작. 목적을 이루거나 대가를 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생산적인 활동.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일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그리고 생산적인 활동이다. 이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두리뭉실한데 제 식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치 높은 활동에 집중을 해서 정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할 일, 목록을 작성해서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 목록을 작성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성법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으로 할 만큼만 하고 그런 제가 방법을 제시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진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에 효율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투두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할 일을 하나하나 완수해 나가는 과정은 여기 시냇물이 아주 세차게 흘러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이 흘러 어디로 가죠? 네, 바다로 갑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생산적으로 하죠. 이 물은 계속 흘러만 갑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그 투두리스트 작성법을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 그것을 어떠한 목적을 두고 그리고 어떠한 목표를 두고 한번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신다면 머물러서 썩은 그런 물이 아니라 매일매일 흐르고 역동적인 어떤 그런 흐르는 물과 같은 선생님의 어떤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셔서 썩지 않고 항상 역동적이고 그리고 항상 활동적이고 그리고 그 목적을 꼭 이루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